마무리합시다. 367페이지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짓을 마친 후에 훈련소 의무병은 내가 절뚝거리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내게 군화를 벗어보라고 했다. 양말은 피로 축축했고 발꿈치는 끔찍하게 부어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행군하면서 생기는 대수롭지 않은 상처라 여기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세군 감염증인 봉화지겸 증상이었다. 발관리 교육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척하느냐 물집의 붕대를 제대로 감을 줄 몰랐다. 감염이 너무 심해져 우병의 폐혈증 때문에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곧장 월터리드 군 의료센터로 후송되어 항생제를 잔뜩 투여받았다. 다행히 발은 지켰지만 훈련소 생활은 끝이 났다. 해병대를 떠나는 것은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대학으로 돌아온 나는 신경과학이라는 독특한 멋진 분야에 들어섰다. 결국 그렇게 되어 다행이었지만 훈련소를 나오게 된 경위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나는 모자를 잘못 다리고, 총에 탄화를 잘못 넣고, 물집 치료도 제대로 못했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운동신경이 없고, 군 생활에 대체로 안 맞는 성향이라서 그렇다고 웃어넘겨야 했다. 안경이 박살났는데도 새로 안경을 맞춰야 한다는 부탁도 못할 만큼 주눅들어 사실상 눈이 먼 상태로 지냈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다. 부서진 안경을 손에 들고 비행기 통로에 서 있던 내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 그 순간과 똑같은 공포, 수치심, 무력감을 느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내가 그토록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밀어낸다. 그러던 중 특수부대가 실상을 밝혀냈다. 그때 나는 그들과 함께 연구할 기회도 끝났다고 느꼈다. 요원들이 과연 기본 군사훈련에도 낙오한 사람과 함께 고급 두뇌 훈련을 개발할 리 없었다. 상식이라고는 없는 사람과 함께 고유지능을 연구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요원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내게 타고난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덕분에 바라는 듯했다. 나처럼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면 진짜 유익한 훈련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요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 역시 능력자는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물론 세상은 그들을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로 여긴다. 놀라운 일을 해내는 놀라운 사람들로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신들은 잘 알고 있다. 그들 역시 적절한 도구의 도움으로 대단한 일을 해낸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은 내 성공 비결 역시 같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도구를 서로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팀에 넘겨주세요. 나중에 없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요. 언제 총알에 관통될지 모르니까요. 당신의 머릿속에 든 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대신 임무를 완성하죠. 요원들 덕분에 나는 머릿속에 노하우를 꺼낼 수 있었다. 각자 학자를 그만두고 진짜 교사가 되었다. 셰익스피어가 가르쳐준 것을 마침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법을 배웠다. 내 고유한 능력을 일깨워 유용한 새 계획을 만드는 방법을 전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방법으로 당신은 변화에 적응하고 혼란 속에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가능성을 더 빨리 발견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뜻밖의 총알이 날아와도 임무를 이어갈 수 있다. 바로 그 방법이 지금 당신의 손에 쥔 이 책에 상세히 담겨 있다. 그 방법은 수많은 초등학생, 대학생, MFA, 엔지니어, 영업사원, 의사, 교사, 운동선수, 예술가, 사회복지사, CEO, 그리고 특수요원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다. 허점하시는 거 넘기시고 고유 재능 있죠? 375페이지요. 375페이지부터 낭독 끝나고 결과 얘기할게요. 토스할게요. 고유 재능, 혁신은 직관 플러스 상상력, 미래를 빠르게 상상하고 실현한다. 회복 탄력성, 감정 플러스 상상력, 고통을 통해 더 강해지고 실패를 통해 더 현명해진다. 의사결정, 상상력 플러스 상식, 제한된 정보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소통, 상식 플러스 감정, 상대의 세계에서 출발해 나의 세계로 이끈다. 삶의 목적,
감정 플러스 직관. 당신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를 찾는다. 코칭. 직관 플러스 상식. 다른 사람들이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도움을 준다. 리더십. 상상 플러스 직관 플러스 감정 플러스 상식.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내게 부족한 제한적인 고유한 능력에 주력할 때 성장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원하는 고유 재능을 목표로 성장할 수도 있다. 만약 소통을 잘하고 싶다면 상식이나 감정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되 둘 중 점수가 낮은 것부터 시작한다. 훈련 연습은 부록 2를 추가 훈련은 늘 참고하자. 고유지능 속의 가이드. 뇌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때 가장 빨리 배운다. 무언가가 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동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험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 어떻게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은 이야기의 형식을 이용했다. 이야기는 이해와 경험을 결합해 큰 그림을 전달하면서도 직접 체험하는 듯한 몰입감을 준다. 이 속성 가이드는 왜 어떻게를 습득할 수 있게 이론적 개요와 실제 연습을 결합했다. 다음 내용을 읽으면서 직접 연습한다면 고유지능을 빠르게 훈련할 수 있다. 고유지능의 활성화, 이론적 개요. 삶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적은 정보로도 작동할 수 있는 지능이 필요하다. 우리 뇌에서 그러한 지능을 이끄는 것은 바로 이야기로 사고하는 능력, 즉 스토리텔링, 스토리 싱킹이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과거의 경험이 하나로 통합되고 미래가 다양한 가능성으로 분화할 때 당신의 이야기는 지적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명확한 전략과 무한한 전술을 제공한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 계획이다. 계획은 당신 말로 플롯이라 하고 플롯은 곧 이야기를 가리킨다. 인생 계획은 다른 모든 계획의 원천이며 직업과 인간관계, 저녁 식사 메뉴까지 모든 것을 움직인다. 최대한 효과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해 당신의 뇌는 직관, 상상력, 감정, 상식이라는 네 가지 고유한 능력을 개발했다. 직관은 계획을 촉발하고 상상력은 계획을 형성하며 감정은 계획을 유지하고 상식은 계획을 선택한다. 직관은 규칙의 예외를 발견하는 데서 비롯된다. 예외를 발견하려면 외를 보유하고 놀라움을 주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집중하자. 상상력은 직관을 계획으로 바꿔준다. 더 유연하게 상상하려면 새로운 외를 찾아보자. 더 정확하게 상상하려면 최고 목표를 하나로 제한하자. 감정은 개인의 이야기의 방향과 무게를 측정한다. 슬픔은 두세 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느라 당신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토스. 연아 언니, 화정이 쉰대요. 수치심은 두 사람으로 분열되어 당신의 목적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분노는 당신의 미래를 향한 단 하나의 경로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당신의 미래로 가는 어떤 경로도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어리석은 자부심과 예상치 못한 감사는 당신의 투쟁과 특별한 점을 드러내어 당신의 왜, 존재 이유를 강화한다. 상식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으므로 기존 계획이 쓸모를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식을 조정하려면 표준 행동 절차를 개선해 과거의 불안을 없애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 플러스 1로 이동해 다음번 과제에 집중하고 더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직관은 이야기의 시작점이다. 당신과 세상의 예외적인 것들을 포착하며 이야기에 불씨를 붙인다. 상상력은 그 불씨를 이야기로 성장시키는 힘이다. 당신의 예외성을 하나의 연결된 과거로 정리하고 세상의 예외를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의 가지로 확장한다. 감정은 당신의 이야기를 유지하고 점검하는 센서다. 과거가 분열되거나 미래가 좁아질 때를 알려준다. 상식은 당신의 이야기를 현실에 맞춰 방향을 설정하게 한다. 지금의 상황이 가장 적절한 길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가지 고유 능력은 동시에 발휘될 때 더 강력하다. 상상력은 상식을 민첩하게 하고, 상식은 감정을 유용하게 하며, 감정은 직관의 목적을 부여하고, 직관은 상상력에 통찰을 부여한다. 이렇게 결합된 능력은 우리 모두의 대면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유 지능 깨우기 실전 연습. 어떤 연습을 할지 정할 때는 다음의 상식적 규칙을 따른다. 편한 날에는 약점을, 힘든 날에는 강점을 훈련한다. 직관 훈련. 모르는 사람이 먼 장소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을 구한다. 당신이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사진 속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너무 쉬운 질문이라 생각하면 좀 더 친한 사람이 가까운 장소에서 찍은 다른 사진으로 바꾼다. 창의적인 사람들을 나열해 보자. 자, 지금 당신은 방금 컴퓨터처럼 키워드 검색을 한 것이다. 이제는 아이처럼 생각해 보자. 나열된 사람들의 창의적인 행동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떠올리거나 새로 찾아보자. 그런 다음 현명한 사람, 관대한 사람, 강인한 사람 등 다른 정신적 특성을 설명해 보자. 같은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을 떠올려 보라. 두 명의 식당 종업원, 두 명의 영업사원, 두 명의 외과 의사 등 두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한 사람은 처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은 무엇인가? 상상력 훈련. 당신의 하루를 방해할 만한 예상치 못한 문제는 무엇인가? 전에 겪은 적이 있는 문제라면 당신의 연습에 실패한 것이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했기 때문이다. 다음번에는 성공하려면 일단 한 가지 예외적 정보에 집중해 보자. 문제를 상상했다면 이번에는 뜻밖의 기회를 상상해 보자. 올해의 목표 세 가지를 적어 우선순위를 매겨보자. 이 목표 2와 3을 버리자. 당신은 방금 전략을 정했다. 늘 하는 일 한 가지를 골라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내일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당신은 방금 전술을 분화했다. 감성훈련. 분노는 총과 같다.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 실수로 발사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먼저 소중한 무언가가 위협받고 있다고 상상해 자신의 분노를 일으켜보자. 그 다음 계획을 상황에 맞게 조정했던 때를 생생하게 떠올려 분노를 해소하자. 이 과정을 반복하면 분노를 신속히 일으키고 다스리는 법을 훈련하자. 당신은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따라한 적이 있는가? 타인을 위해 희생했지만 뿌듯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그 암을 다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모르겠다면 왜 희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자. 상식 훈련. 당신이 성공한 일을 한 가지 골라보자. 누군가가 당신만큼 그 일을 잘하려면 따라야 할 규칙 세 가지는 무엇인가? 당신은 방금 표준 행동 절차를 정했다. 당신이 불운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자. 긴장된다면 운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운이라는 것을 떠올리자. 긴장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자. 이번 주에 잘못될 수 있는 온갖 일을 떠올려 보자.
이번에는 초점을 좁혀 앞으로 몇 초 안에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을 생각하자. 그 순간 밀려오는 불안을 느껴보자. 고유지능을 깨우는 연습이 더 필요하다면 여기를 참고하자. 고유지능의 적용, 이론 개요. 혁신은 직관으로 시작되어 상상력에 의해 발전한다. 혁신은 예외에 집중하고 기존 규칙의 외와 예외의 만약에 사이의 긴장을 이용해 적대하는 인물의 핵심을 당신의 일부로 흡수하라. 회복 탄력성은 끈기와 인내 이상이다. 회복 탄력성에는 목적, 의지, 유연성이 필요한데 이는 최적화를 반취약성으로 대체할 때 나온다. 반취약성은 낙관과 효과적인 계획에 결합될 때 나온다. 낙관은 나는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성공할 수 있다다. 효과적인 계획 법칙은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하지 말고 계획을 하는 사람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하라다. 뛰어난 의사결정은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전문가조차 반대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비전을 전달하려면 청중에게 한 가지 질문을 상상하게 한 다음 청중보다 나은 답을 제시해야 한다. 지시를 전달하려면 팀에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고 왜를 알려주어야 한다. 코치는 항상 신참에게 비행을 맡기되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리더십은 전략적 비전과 자기 신뢰의 결합이다. 전략적 비전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자기 신뢰는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 없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은밀한 승리라고 한다. 고유지능의 적용, 실전 연습. 혁신훈련.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떠올려보자. 그중 가장 독창적인 요소에 집중해 다시 시작해보자. 자신과 가족, 공동체, 조직 사이의 갈등 한 가지를 떠올려보자. 당신이 위반한 그들의 규칙은 무엇인가? 그 규칙의 취지를 유지해 하면서도 당신이 원하는 일을 허용할 새로운 규칙은 무엇인가? 당신이 당신이 위협이라고 느끼는 대상을 관찰해보자. 어떻게 하면 자신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그 힘을 내 삶에 통합할 수 있을까? 회복 탄력성의 훈련. 당신이 오래 이룰 수 있는 가능한 승리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라. 싸우고 나서 관계가 더 끈끈해진 경험을 떠올려 보자. 인생의 목표 중 다른 방식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의사결정 훈련. 당신의 인생 규칙 하나하나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 그 규칙을 포기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자. 업무 루틴 한 가지를 선택해 개선 계획을 세우자. 그 계획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 한 가지를 정해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자. 그 중 문제만큼이나 불안을 이야기하는 조언을 골라보자. 소통훈련.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그 주제에 대해 아는 사실을 메모지 한 장당 하나씩 적어보자. 사람들이 끝까지 다 읽고 싶어지도록 메모지를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힌트, 놀라운 음을 주며 시작해 뜻밖의 반전을 제시하고 경이로움으로 호기심을 유발한다. 파트너를 정한다. 파트너에게 목표, 예, 바나나 구하기와 예, 한 찰백의 아이가 으깬 바나나를 좋아하기 때문에를 제시한다. 파트너에게 그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물어보자. 괜찮은 계획 같으면 가까운 슈퍼마켓에 간다. 파트너에게 계획에 실패할 수 있는 이유, 가게에 바나나가 떨어졌다를 대면서 두 번째 계획을 물어본다. 두 번째 계획이 괜찮다면, 예, 다른 슈퍼마켓에 간다. 파트너에게 목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 예를 들어, 전 세계 과일이 동, 동나서 어느 매장에도 바나나를 구할 수 없다를 대고 파트너에게 세 번째 계획을 물어본다. 세 번째 계획이 괜찮다면 얘를 으깬 고구마를
으깬 바나나와 비슷하므로 고구마를 산다. 당신은 소통에 성공할 것이다. 첫 번째 계획이 별로라면 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연습을 한다. 두 번째 계획이 별로라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빼고 오로지 목표에만 제시하는 연습을 한다. 즉, 무엇을 하는가만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밝히지 않는다. 세 번째 계획이 별로라면 왜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습을 한다. 당신의 삶에서 불편한 사실 한 가지를 떠올린다. 다음 대화 때 그 사실을 밝힐 준비를 한다. 단 자연스레 화제가 될 때만 공개한다. 그러면 대화 상대도 자신에 대한 사실을 쉽게 털어놓게 되므로 상호 신뢰가 형성된다. 코칭 훈련. 수행할 때 불안이 낮은, 전혀 없어지지 않은 과제를 선택한다. 자신은 전문가라고 선언한다. 당신보다 지식이 적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 조언을 받아들여 과제를 성공시킨다. 이미 당신이 잘 해결할 문제 한 가지를 떠올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어본다. 해결 방, 해결법이 다르더라도 판단하지 않는다. 리더십 훈련. 어린 시절의 꿈 하나를 떠올린다. 꿈이 앞으로 5년 안에 어떤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높지는 않은 삶의 목표를 상상한다.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무엇일까? 좋은 일을 하되 그 사실을 알리지 마라. 좋은 일을 하되 그 사실을 알리지 마라. 핵심 개념 요약, 스토리 싱킹, 직관, 예외적 정보 감지, 더하기 상상력, 왜와 만약에를 추측, 감정지능, 두려움과 분노를 전술적 창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신호로 슬픔과 수치심을 전략적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상식, 익숙한 상황에서는 검증된 계획을, 변화하는 시기에는 독창적인 계획을 사용한다. 반취약성, 낙관 플러스 계획이 아닌 계획하는 사람, 고유지능, 스토리 싱킹 플러스 감정지능 플러스 상식 플러스 반취약성, 논리, 귀납 플러스 영역 플러스 해석 플러스 수학, 인공지능, 논리, 인공, 어, 인간지능, 논리 플러스 고유지능.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의 말은 다 누구누구한테 감사합니다. 그 소리예요. 네. 우리 이거 숙제, 지능 다 해보셨죠? 고유지능? 저는 직관이 9, 상상력이 4, 영역 2가 상상력, 감정이 8, 상식이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제가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상식을 높이려고 자기계발서를 엄청나게 읽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계발서는 결론은 실행이다. 실행이 답이다라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읽기 시작했던 책들이 에세이나 그런 것들을 읽고, 지금 결론은 저는, 요즘은 고전, 그리고 철학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랬고, 화정이 어떻게 나왔어요, 순서? 상상력이 1, 상상력이 상상력이 1, 그 다음에 감정이 2, 상식이 3, 직관이 4인데 점수가 4, 3, 2, 1이에요. 431. 마이너스는 평균하는 없었어요. 난 마이너스가 음. 있어가지고. 네, 소원 언니는요? 잠깐만요. 저는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상상력이 4, 상식이 1, 직관이 0, 감정도 0. 네, 제가 잘 연아 모르는 언니요? 저는 11, 마이너스 1, 1 나왔어요. 점수들이 다 그렇구나. 아, 우리 중간이네, 그럼. 호야장님이, 저는 3개 똑같고, 하나만 음, 마이너스 1. 상식이 음, 마이너스 1. 음. 요거 보면은 우리 그 네 개 부족한 제한된 나한테 제일 네 번째 나온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좋다잖아요. 내가 성장하기에. 그래서 본인이 네 번째 나온 능력을 키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네 번째 나온 능력에 뭐가 있나 보시고,
그거를 키워나가야만 내 재능이 좋다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성장할 수 있다.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회화 탄력성이 워낙에 좋았었고, 저는. 그래서 고유 재능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리더십이죠. 상상, 직관, 감정, 상식. 제가 없는 부분을 책을 읽어가지고 계속 성장시켰으니까. 음.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과 내가 잘하는 부분을 알고 나면 결국엔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100% 답은 아닙니다.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손금도 배우고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100% 답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나한테 처해진 환경도 다르고 지금 정아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일단 우선순위가 아이들이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 변수가 많기 때문에 100%라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를 보면 우리 아까 오늘 읽었던 중에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앞으로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거를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같아. 음. 분노는 당신이 미래를 향한 단 하나의 경로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결론은 내가 느끼는 게 분노인지 두려움인지를 아셔야 돼요. 음. 내가 지금 읽고 느끼,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분노를 느끼는 건지, 두려움을 느끼시는 건지, 두려움은 당신이 미래로 가는 어떤 경로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결론은 우리가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만타나 차트 제가 지금 드린 시트지죠. 그 문제점을 먼저 찾으셔야 된다고. 근데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쥐어 짜셔야 돼요. 그것조차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내가 도대체 뭔 일을 하고 사는지를 내 타임 스케줄을 다 짜보셔야 돼요. 그리고 타임 스케줄을 다 짜자보고 얘를 생각하다 보면 나 생각보다 쓸데기 없는 일 많이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사진 찍으라고 빨리 잔소리 그만하고 사진 찍죠? 어디 갔어요, 연어 언니? 뭘 잘못 눌러갖고 화면이 꺼졌어. 일단 찍었어요. 잠깐만요. 네, 찍었습니다. 잔소리 그만하라 이거지, 화정이. 아니까 잔소리 그만하라 이거지. 아, 과장님 되게 잘하시고 계신데요.